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목요일 밤입니다. 아이고, 돌비님을 뵙는 아주 흥분되는 날입니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제가 왜 제 심장이 뛰일까요? 이게 잘못된 건데, 너무 잘못된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 심장이 뛰어요. 결국은 잘생긴 남자 앞에선 다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안 되네요. 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요. 아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 돌고 돌아 결국 사람이 무섭긴 한데, 아, 그렇죠. 내용 주된 거는 결국 약간 영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허, 귀신 쪽이다.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다 이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조금 된 이야기예요. 이게 199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오. 이 당시에 21살 먹은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군대는 안 가도 되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이 똘비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있게 농사를 지셨대요. 분홍이죠? 근데 아버지가 와 진짜 조선시대 사람이었대요. 정말 가부장적이고 너무 엄했고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였대요. 너무나. 그래서 똘비가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러지 말고 도시로 나가자. 도시로 나가서 내가 자수성가한다. 내가 여기 시골에서 맨날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나가자. 그래서 조금은 늦은 나이죠. 20대 극초반의 가출이라고 하면은 가출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 주무실 때 본인 배낭에다가 이제 반스랑 티셔츠랑 이제 막 넣어가지고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도시로 나가볼까 합니다. 제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걱정이들랑 하들들 마십시오. 멋지게 편지 하나 탁 던져놓고 밤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도시로 넘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버스 타고 한참 나오면 이제 도시가 있어요. 도시에도 이제 친구가 있었대요. 네. 도시로 미리 나간 친구가 이미.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얹혀서 이제 사람이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오면서 갖고 나온 돈도 굉장히 적었고 그래가지고 그럼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막노동, 노가대.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대판을 좀 기웃기웃했대요. 노가대판을 이제 한 군데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자기가 힘도 좋았고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는 삽질이라든가 벽돌 나르고 이런 거는 또 기가 막혔대요. 정말 일을 열심히 딱 잘 하니까는 본인이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그날 바로바로 돈을 줬대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수령을 할 때 옆에 종이에다가 신상명세를 적었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막 그래가지고 자기 생년월일 적는 것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당시엔 아시잖아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적었어요. 주민번호 뒷자리 다 적고 집 전화번호도 적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다 적고 돈 받고 그랬더니 야 너 이름이 뭐냐? 글더래요. 돈 주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저 똘비입니다요. 그러니까는 어린 놈이 싹싹한 일 잘하네. 너 내일도 나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요. 하고 또 다음날도 가서 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한 3주 정도 일을 했대요. 본인이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딱 하루 일을 마치고 돈을 받는데 야 똘비 너 돈 남아봐. 글더래요. 그래서 남았대요. 그러니까는 너 형하고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밥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저녁에 딱 술집을 데리고 가갖고 이제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는 어린 놈이 벌써부터 이렇게 현장을 기웃기웃거리고 너는 고향 여기냐?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고향 저쪽 어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이구야, 어린 놈이 너 진짜 일도 잘하고 마음에 든다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현장이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장 몇 개 좀 같이 돌아다니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쪽 근방이야. 이쪽 근방이니까는, 내일은 너 집이 어디야? 그래가지고, 저 어디 근처에서,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 그 옆으로 어디 가면은 뭐 하나 있지? 거기 아침 7시까지 거기로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친구 집에 자고 아침 7시에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딱 이제 용달차 하나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사 꾸벅하고 차를 탔더니 이제 그 지역에서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고 약간 지역 외곽 쪽에 있는 다른 그 현장을 하나 데리고 가더래요. 네. 여기가 조금 더 페이를 내가 더 쳐줄 수 있다. 일단은 여기서 일을 좀 하고, 일 좀 잘해보라고. 그 내 위에 계신 상무님도 그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놈 하나 쓸만한 놈 데리고 왔다고 했으니까, 내 얼굴에 똥물 안 튀기게 잘해라.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충성을 다 해야죠.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게 사실 힘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막 힘 이제 쓰면서 일하면서 괜히 이제 본인이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부들 중에 보면은 막 일부러 설렁설렁하고 일부러 벽돌 몇 개 나르고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고 30분씩 앉아있다가 또 나와서 벽돌 몇 개 나르고 화장실 가고 이런 양반들 있단 말이에요. 시간 때우려고. 그럼 막 똘비가 일부러 나서가지고 아씨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일부러 막 거기서 이제 승질도 좀 내고 나를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어필을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는 너 진짜 마음에 든다고. 야, 너 상무님이 한번 데리고 오래. 너 오늘 일 끝나고 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쪽 현장도 간 지가 한 보름이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처음으로 일이 끝나고 그분하고 같이 상무님한테 간 거예요. 꽤나 깔끔하고 비싸 보이는 중식당이었대요. 그 우리 좀 비싼 중식당은 아시죠? 가운데 돌아가는 원판 테이블 있는 거. 예. 원판 테이블이라는 게 또 비싼 코스의 상징이니까. 예.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딱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얘기 들었다고. 자네가 그렇게 일을 싹싹하니 잘하고 현장에서 뭐 거의 반장이라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띄워주니까 이제 머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봐서 감사합니다요. 그러니까는, 일단 먹자 하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뭐 다시 묻더래요. 뭐 고향이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거구나. 나 진짜 너 같은 애 마음에 든다. 하면서 이제 본인을 되게 이뻐해 주시더래요, 상무님이. 예. 엄청 이뻐해 주시면서, 너, 그러면은 지금 돈도 벌어야 되겠고, 여기서 자리도 잡아야 되겠고, 친구 집에서 언제까지 얹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디 보자. 일단은 일하고, 내가 부르면은 한번 와. 그러면은 뭐 집 구할 돈 정도는 짧은 시간 안에 벌 수 있겠고럼 내가 일 하나 줄 테니까 딱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행운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서 너무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술도 먹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대요. 한 달이 좀 넘게 지났대요. 본인도 현장 일에 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진짜로 본인이 거의 반장처럼 그 안에서 활개치고 다녔대요. 어린 놈이. 근데 아무도 본인한테 뭐라고 안 했대요. 그만큼 본인도 일도 했고 뒤에서도 본인 이뻐해 준 걸 대놓고 밀어줬으니까. 딱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이제 들어누워갖고 좀 자고 있는데 본인을 이렇게 툭툭 치더래요. 봤더니 처음에 본인한테 돈 봉투 주시던 분, 그분이 똘비 오늘 퇴근하고 잠깐 좀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는 그 상무님 통해가지고 한 군데 갈 데 있으니까 좀 남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인가 보구나. 야, 오늘 뭔가 내가 일을 받는 날이구나. 이제 남았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 용달차를 타고 쭉 이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꽤나 비싸 보이는 술집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얻어먹는 곳이. 들어가니까 우리 그냥 단란 주점이에요. 조금 이제 고급스러워 보였대요. 여기 오늘 사장님 오신다고. 아이고야, 내가 사장님을 뵙다니. 그럼 여기 뭐 건설업 이렇게 하시는 총괄 그 사장님이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최고 오야지. 오면 막 깍듯이 잘해. 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어.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요. 근데 기다리니까는
딱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래요. 얼굴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광이 나고 사람이 참 멋져 보이더래요. 그래서 볼딱 일어나가지고 90도로 그냥 고개 딱 꺾으면서 안녕하십니까요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이고 얘기 많이 들었다고, 우리 새로운 일꾼 들어왔다고 얘기 많이 들었다고, 앉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술 따라주고, 비싼 양주 또 먹으니까 또 얼마나 달달하니 맛있겠습니까 그 나이에. 이제 감사하다고 하니까는 내가 일을 좀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 일 좀 하나 하자고 글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요? 그러니까는 딴 게 아니고 내가 건강에 조금 민감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산삼 오리지널 그 자연적으로 나는 산삼 말고 사람이 씨 뿌려서 이렇게 나는 산삼 있지 않습니까? 그 산삼 밭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말이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훔쳐가고 좀 근단 말이지. 몇 번 털렸어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한번 싹 먹을 시간인데 그러지 말고 요 며칠만 조금 자네가 거기서 보초 좀 쓰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럼 제가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가보면 아는데 저녁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오나 안 오나 감시만 좀 잘 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며칠 안 해도 돼. 3일만 해, 3일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3일이야 뭐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너 참 관상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든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통하는 게 있나 봐. 한 잔 더 마셔 하면서 사장님이 그날 억수로 술을 먹여주더래요 본인을. 그래서 이빨 술 먹고 이제 거기서 꽐라대가지고 근처에 방을 하나 잡아줘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해장국 한 그릇 같이 먹고 이동을 한 거예요. 차를 타고 근 2시간을 갔대요. 근데 이게 거리가 엄청 멀어서 2시간이 아니고 길이 조금 안 좋아서 2시간이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쫙 그 산촌으로 들어갔대요. 산삼이 뭐 산에 나지 밭에 나진 않으니까요. 산으로 한참 들어가니까 그 꼬불꼬불 포장된 길을 이제 따라서 쭉 가다가 비포장, 차가 다니는 비포장길을 따라가지고 쭉 들어가니까는 마을이 하나 나오고 그 마을을 지나서 쭉 들어가니까 2번째 마을이 나오고. 근데 이게 이 비포장길을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는 왼쪽도 산이고 오른쪽도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촌이에요. 엄청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마지막 마을이 이제 딱 나왔대요. 마지막 마을이 나오고 거기서도 더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는 되게 작은 사이즈로 집이 한 채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에 본인을 이제 내려주더래요. 그리고 짐을 좀 풀으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상 지금 옷이고 나발이고 가져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용달차 뒤에서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이렇게 뭘 내리더래요. 보니까는 만화책, 소설책 이런 것도 내리고, 그 다음에 현장복 있잖아요. 현장복도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입을 그 빤스랑 란닝구 이런 것도 좀 내리고, 본인이 3일 동안 충분히 먹고 자고 놀만한 것들을 쫙 빼주더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머물면 되는 건가 보구나. 어이구야, 여기선 1년도 머무를 수 있겠다 싶었대요. 거기다가 이렇게 쫙 풀더니 이제 본인을 데리고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비포장길이 이제 끝나고 산책로는 아니고 이게 정식으로 산에 낸 길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많이 오가다 보면 길처럼 나잖아요. 그렇게 생긴 산길을 따라서 한 30분을 또 들어갔대요. 산 옆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렇게 하면서 쭉 들어갔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옆쪽으로 이렇게 쭈르륵 또 내려가더래요. 따라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산은 비탈져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중간에 약간 평평한 곳이 나오더래요. 옆에가 깎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여기저기 조금 많이 그 돌탑처럼 생긴 것들이 막 있더래요. 여기 뭐 신기하다. 뭔 돌탑이 이렇게 있냐. 근데 우리 그 절이나 이런 사찰에 가면 돌탑이 작은 돌로 되게 이쁘게 쫙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 꽤나 큰 사이즈의 돌,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힘들게 들어야 되는 사이즈의 돌들을 엉성하게 이렇게 쌓아 올린 돌탑들이 꽤나 있더래요. 그리고 한쪽에 우리 그 군인 야전 텐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A자 모양 말고 약간 네모진 모양으로 해서 그게 하나 쳐져 있더래요. 그 한쪽 구석탱이에.
이건 뭐지? 근데 거기가 이제 위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음지여긴 했는데, 저녁에는 여기서 머무르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도둑놈의 자식들이 낮에는 안 온다고, 꼭 밤에 털어 간다고. 너도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으니까 밤에는 여기서 조금 지내고 낮에는 내려가서 조금 잠도 자고 만화책도 읽고 좀 쉬고 왔다 갔다 하라고. 뭐 이 정도 길 외울 수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지금 벌써 숙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올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같이 걸어 내려갔대요. 아직은 해가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뭐 좀 놀고 하다가 저녁에 같이 한번 올라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같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아니고 좀 이따 같이 가보면 알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했대요. 한 분 남아가지고 이제 땅거미가 어스름하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똘비 가세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후라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챙기고 이제 그대로 가니까 후라시고 뭐 이런 걸 주셔야 제가 사람 오는 줄 알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더 못 봐. 있어봐라. 주변을 막 둘러보더니 그 긴 장대 그 나무로 된 거, 그러니까 몽당구죠, 몽당구. 그걸 하나 손에 딱 쥐어주더래요. 그 소리 나고 그 사람들 막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펄떡 하고 나가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고 시작하라고. 거기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일단 패고 시작하라고. 아니면은 네가 머리통이 날아가니까 패고 시작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라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야전 텐트 같은 데 본인을 넣더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바닥에 이제 뭐 방수포 같은 거 깔려 있고 이제 누워 있을 수 있게끔 해놨더래요. 불편은 할 것 같은데 뭐 일단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저녁에 잘 지키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 그 도둑놈 자식들이 말이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탐색을 하고 온단 말이야. 네가 자꾸 여기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으면 도둑놈의 자식들이 지키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또 낮 시간을 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둑놈을 지키려면 이렇게 좀 나가서 돌아도 다니고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시키는 대로 해. 그 사장님이 이렇게 다 하라고 한 거니까. 예? 그리고 내가 자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말이야. 내가 이 앞에다가 종이를 하나 붙이고 하려니까는 아침에 왔을 때 이거 뜯어져 있으면 네가 나간 거야. 그럼 안 돼? 나 사장님한테 얘기할 거야. 막 그러더래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씨부리시더래요. 그래서 이후에 어찌 됐건 모르겠다. 여기서 잠이나 퍼질러 자자. 맘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야전 텐트 같은 거 이제 한쪽에 똑딱이로 이렇게 또 똑딱똑딱 이렇게 잠그더래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뜨면 두두둑 하고 열리는 거죠. 똑딱똑딱똑딱 몇 개 해놓더니 그 앞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착착착착 붙이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무튼 잘 지키고 막 뭔 소리가 크게 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마. 괜히 본인이 먼저 대가리 터져. 그러면서 가더래요. 예. 빠른 걸음으로 막 가더래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집 나온 놈이 뭐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삐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 후라시도 없고 색도 없고 그냥 누워 있었대요. 예. 이게 산중이잖아요. 해가 착 이제 지고 하니까는 진짜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 손바닥을 봐도 손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완전히 암흑이더래요. 예. 어둡긴 어둡네. 빨랑 잠이나 들어야지 이거. 이거 참 3일만 고생하자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사람이 대놓고 자는 자리도 아니고 사실 잠도 자지 말라고 했는데 지켜야 되니까. 근데 시간 안 가니까 어떻게든 잠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었대요.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 속에서 그 소리들이 이제 들리잖아요. 네. 갑자기 저쪽 산쪽 수풀에서 토끼가 팍 움직인 것처럼 푸드닥 소리도 나고 저쪽 나무 위에서 뭐가 푸드닥푸드닥거리는 소리도 나고 아이고 산짐승들이 그치 이 정도 산이면 멧돼지도 있을 것이고 호랭이도 나오게 생겼네. 아이고 사람 인기척은 없으니까는 뭐 이제 그러면서 자꾸 잠들려고 그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제 어렴풋이 동이 터오르는가 그 텐트 그 빈 틈 사이로 이렇게 불빛이 살짝 어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보라색 비슷하게.
아이고 이제 동이 트는구나. 이제 기다렸대요. 한참을 거기서 혼자 노래도 부르고 일어나서 박수도 쳐보고 하면서 이제 한참 있으니까 이제 동이 좀 텄다 싶으니까 인기척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두두둑 하면서 문을 열더래요. 어저께 이제 그분이시더래요. 똘비 잘 지켰냐고. 간밤에 누구 온 사람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 짐승들 움직이는 소리만 났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고생했다고 내려가자고. 네. 뭐 아침이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밥 먹고 이제 간밤에 잤잖아요. 아이고 간밤 잠 못 잤을 텐데 좀 자라고. 근데 자다 깨다 졸면서 좀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그럼 만화책이라도 보고 소설이라도 보고 좀 푹 쉬어. 예? 나 점심 먹을 때 다시 들어올게. 그리고 다시 나가더래요. 거기서 조금 이제 빈둥빈둥 놀다가 또 점심 때 들어와서 뭐 밥을 좀 싸가지고 왔대요. 밥 먹고 저녁에 다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하더래요. 똑딱똑딱 바깥에서 채우고 뭐 착착착 붙이는 소리 나고 나 가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막 사라지고. 둘째 날은 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텐트잖아요. 이게 사람 가슴 높이에다가 뭘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은데 요 밑에 걸 뜯으면 내가 기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 안 뜯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밑에 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나갔대요. 왜냐면 본인이 담배도 폈고 텐트 안에서 담배 피니까는 폐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딱 나가니까 아이고 공기도 상쾌하고 죽이네 하면서 담배 한 대 입에 탁 물고 이제 라이터 탁 불 붙이고 쪽쪽 빨면서 이렇게 라이터불을 좀 켜가지고 주변에 이제 작은 나뭇가지들을 좀 끌어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피면은 걸릴 것 같으니까 불을 저쪽 옆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그마하게 모닥불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걸터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산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멍하니 있었대요.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중이니까 산짐승들이 움직이는 소리도 이렇게 좀 나고 하는데 그 소리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딱 나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예. 그래가지고 그쪽을 이렇게 봤대요. 근데 모닥불을 우리가 캠프파이어지 킨 건 아니고 되게 작게 켰대요. 그냥 하도 심심하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가까이 이렇게 오는데 되게 어린 꼬마 하나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응? 꼬마야 너 여긴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는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여기 텐트에서 여기 있고 지키는 아저씨야. 그러니까는 아니 여기 밑에 저 마을에 사는데요. 여기 한번 와보라고 해서 와봤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야 산중인데 혼자 안 무섭냐? 그러니까는 저희 동네인데 뭐가 무서워요. 오늘은 달빛도 밝아가지고요. 뭐 대낮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보니까는 보름달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네. 인제 보니까 주변이 잘 보인다 야. 그래 꼬마야 넌 몇 살이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숫자를 세더래요. 그러면서 6살? 막 긁더래요. 그러니까 본인 나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꼬마야 너 진짜 용감하다. 근데 누가 여기를 와보라고 했은 거야?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와보라고 했는데 이상한 분은 아니었구나. 근데 아저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뭐 내일 저녁까지 한번 보고 이제 아저씨는 갈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요 아저씨. 그러면서 꼬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농담도 하고 막 놀았대요. 본인도 심심하니까. 예. 그러면서 꼬마야 이제 가서 자라. 어서 가. 그러니까 꼬마가 네 하고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래요. 남자애였대요.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머스마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가고 본인이 이제 텐트로 다시 기어서 들어가가지고 잤대요. 자다가 오줌이 마려서 또 깼대요. 그래가지고 텐트 안에 요강이랑 놔줬는데 아시잖아요. 아무리 요강이어도 찝찝한 거. 그래가지고 또 밑으로 기어 나가가지고 한쪽에다 오줌을 이제 쫙 갈기고 있었대요. 예. 쫙 갈기면서 입에 담배 하나 물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쫙 보는데 달이 그 반에 반쪽 남은 달이 있잖아요. 손톱 끝트리 마냥 그런 달이더래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오줌 쫙 싸면서 하늘을 보면서 엄매? 아까 분명히 보름달이었는데? 그거 보니까 어둡잖아요. 주변이 다. 진짜 이거 어둠에 눈이 그나마 조금 적응돼가지고 뭐라도 어스름이 보이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잠깐 뭐지? 아까 분명히 보름달이었는데. 아무튼 모르겠다 하고 들어가서 자고
또 동이 트니까 그분이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더래요. 내려가면서 본인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 있잖아요. 어저께 그 안에서 자는데 인기척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나갈까 말까 했는데 꼬맹이 하나가 올라왔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마을 애들이 좀 짓궂어. 애들이 그 시골이 다 글집어. 그래가지고 애기랑 뭐 한참 뭐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나간 거요? 텐트 밖으로 나가서 그런 거요? 막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뭐 텐트 나는 안에 있었고 꼬맹이는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동네 애들 짓궂어. 장난도 치고 일단 가서 쉬어. 그리고 이제 본인 놔두고 또 나가시더래요. 네. 먹을 거랑은 미리 갖다 놨더래요. 오늘은 낮에 안 들어오실란가 보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먹고 낮잠도 한숨 자고 만화책 읽고 놀니까 또 저녁에 이제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 밤이겠네. 오늘까지만 좀 고생해주소. 그러면서 데리고 이제 가는데 들어가면서 물어봤대요. 저기 근데 제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산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그 산밭이면 이렇게 위에 나 있는 줄기라도 조금만 구경이라도 좀 시켜주셔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 사람아 그 보면 몰라 사방천지가 산삼인데 막 글더래요. 그래서 그니까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몰라. 그냥 여기 근처가 다 산밭이야. 그 사장님이 어디다 심어놨는지는 알지 나도 잘 몰라. 괜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없어지면은 우리가 의심받으니까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요 하고 이제 가가지고 다시 어저께처럼 똑딱똑딱하고 탁탁 붙이고 이제 빠른 걸음으로 막 사라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사라질 땐 아직 동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햇빛이 이제 발소리가 한참 멀어지는 거 확인하고 잠깐 더 기다렸다가 후딱 밑으로 기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막 봤어요. 그러니까는 좋기 한 근 30개는 넘어 보이는 크고 작은 엉성한 돌탑들이 쫙 이 근처가 펼쳐져 있고 그건 들어오면서도 봤으니까 또 산삼이 어딨냐 이런데 근데 여기 돌탑이면 여기 근처가 뭐 사찰터였나? 특이하네 하면서 저 멀리 어저께 모닥불 펴놓은 자리도 이렇게 보고 그래도 내가 그 어두운데 용케 여기까지 걸어왔었구나. 산삼이 뭐지? 여기가 바닥이 풀떼기는 많은데 이게 산삼인가? 막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해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잠들려고 노력했대요. 왜냐면 오늘 밤만 이제 버티면 끝나니까. 네.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또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아저씨 하면서 바깥에서 본인을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꼬마야 그러니까는 아저씨 뭐해요? 나와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갔대요. 밑으로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꼬마야 너 보여?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그러면서 꼬마를 이렇게 만졌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져지더래요. 꼬마가. 오 동네 꼬마가. 왜냐면 잘생긴 동네 꼬마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왜 만졌냐면 본인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귀신인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만져본 건데 이게 만져지더래요. 아이고 야야야 너 산길 올라오면 위험해. 그러지 말고 얼른 내려가서 부모님 옆에 가서 자. 그러니까는 오늘은 그냥 아저씨랑 놀란다고 막 글더래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얘가 막 고집이 엄청 나더래요. 돌비 고집이더래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아저씨랑 놀자. 예? 대신에 아침에 동 트기 전에는 다른 아저씨 오면 혼나니까는 그때는 내려가.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좀 으슬으슬 산중이가 춥잖아요. 텐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놀고 뭐 하다가 잠들었어요. 똘비가 잠들고 눈을 떴을 때 애기는 없었어요. 얘는 갔구나. 근데 분명히 귀신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느꼈을 때 얘는 귀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이 트고 문이 열리고 아이고 3일간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 아저씨가 이제 본인을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아이고 그럼 저희 업무가 다 끝난 거냐고.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고 며칠만 조금 더 고생하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여기 더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잘 모르고 일단 사장님이 데리고 오라니까 사장님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다시 그 짐 다 용달차에 싣고 나간 거예요. 도시로 나가서 보니까는 사장님 집이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대요. 네. 96년도에 1층짜리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경까지 돼 있는 집이면은 돈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딱 그 앞에 용달차 세우고 초인종을 이렇게 삐리릭 누르니까는 이렇게 땡 하고 문 열려가지고 쫙 들어가니까는
그 사장님이 본인을 맞아주시더래요. 그 사장님 집으로 들어갔대요. 사모님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차려준 밥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옆에 한 8살? 9살쯤 먹었을까? 꼬맹이 하나도 같이 밥을 먹고 있더래요. 얼굴이 복실복실해가지고 아주 그냥 복스럽게 생긴 녀석 하나가, 아, 사장님 자제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늦둥이 하나 봤다고. 아, 예. 그 산에서 뭐 이렇게 도둑놈이나 이런 거 인기척은 뭐 느낀 거 없어? 그래가지고 예, 뭐 별다른 이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도 나는 또 나쁜 놈들이 와갖고 안 좋은 짓거리 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부탁 하나만 더 합세.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말씀 주십시오. 한 일주일 정도만 우리 집 좀 봐줄 텐가? 그러더래요. 집? 예. 자기 집을 봐달라고. 오. 이 집이요? 사장님 집을 봐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산중에 있다 와서 답답하지. 알어. 근데 조금 내가 부탁 좀 한번 함세. 자네가 똘똘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목소리 낮춰서 얘기하더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요즘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뭐 어떻게 제가 집을 보라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늦둥이를 좀 봐줘. 나랑 와이프랑 그 우리 첫째 놈이 지금 저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번에 저기 외국으로 조금 보내려고 그래. 학교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보다시피 우리 막둥이가 그 비행기를 좀 오래 타기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예? 일주일이면 갔다 오니까 그 사이만 조금 애 좀 봐주고, 그 일해주는 아줌마가 낮에는 와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줄 거니까는 일주일만 좀 봐줘. 그러더래요.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자네 이번 일 다 마치고 나면은 내가 방이라도 구할 정도는 내가 톡톡히 쳐줄 테니까 고생 좀 해주소. 그리고 자네는 참 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믿음이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부터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부터 일주일만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차피 갈 데도 없어요. 사장님 집에서 그날 사장님이 뭐 술도 주고 해서 술도 먹고, 잠은 그 아까 사장님 막둥이 아들 있잖아요. 거기서 막둥이랑 같이 자게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둥이랑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이제 캐리어 끌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셨대요. 그리고 일해주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시고, 그 아주머니가 그냥 밥 때 되면 밥 차려주고, 뭐 본인 뭐 이렇게 좀 일하다가 그 아주머니 방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서 뭐 TV 보시고 그냥 그렇게 있더래요. 별다른 말씀도 없으셨고. 본인도 심심하잖아요. TV도 본인이 보다. 근데 옆에 그 막둥이는 애가 별로 말수가 없더래요. 보통 아시잖아요. 뭐 8살, 7살 이때 애들은 에너지가 넘쳐요. 진짜 하루 종일 뛰어요. 근데 얘는 가만히 그냥 다소곳하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얘야, 이름이 뭐야? 그때서 이제 통성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름을 철현이라고 해볼게요. 철현이에요. 몇 살이야? 그러니까는 얘 8살이요. 학교는 안 가? 그러니까는 지금은 안 가도 된대요. 왜 이렇게 기죽어 있어?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편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애기 같지가 않더래요. 야식, 이거 혹시 너도 아버지가 좀 엄하게 가르치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예의범절 중요하고 뭐 막 그러더래요. 본인 생각이 나더래요. 얘도 아버지가 엄하시구나. 마당 나갈래? 삼촌이랑 놀자. 그래서 막 데리고 나가가지고 일부러 그 비석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돌멩이 몇 개 주워다가 예. 막 비석치기 해주고, 바닥에다가 돌로 내먹으려고 땅 따먹기 둘이 하고. 그러니까 애기가 조금 막 웃긴 웃더래요. 네. 그러면서 좀 안쓰럽기도 했대요. 그냥 저녁밥도 차려주고 그 아주머니는 가시고 애기랑 둘이 남은 거예요. 안 무서워? 엄마 아빠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러더래요. 너는 원래 이렇게 혼자 자? 그러니까 예, 저는 혼자 자요. 네 나이에 혼자 자려면 안 무섭냐?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삼촌이 이제 같이 자니까 걱정하지 마. 자자 하고 애 씻기고 들어 누워서 잤대요. 아무 일 없었고, 다음날 뭐 아주머니가 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밥 차려주시고,
근데 애를 데리고 나가지는 말라고 이 아주머니가 본인한테 당부를 했어요. 절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냐? 그러니까는 애가 조금 멘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주머니가. 예. 얘 데리고 나가면 너 100% 얘 잊어먹는다고. 그러면 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지킬 건 지키라고.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조금 아픈 애였구나. 아,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래요. 그렇게 3일, 4일이 흘렀어요. 근데 똘비가 어찌됐건 이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해줬대요. 본인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최대한 낮에 놀아주고 본인도 지칠 땐 TV 좀 보고. 근데 얘가 옆에서 보채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1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더 안쓰러서 좀 놀아주고 하니까 이제 4일째인가? 이제 저녁에 불 끄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었대요. 방에 이불 깔고. 철현아 자니? 그러니까는 삼촌은 안 자요. 그러더래요. 철현아 너는 이렇게 멀리도 가보고 했어?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러더래요. 철현아 너는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도 많고 그래? 그러니까는 대답이 없더래요. 철현아 그럼 유치원이랑은 너 뭐 친구들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뭐 좋아했던 친구도 있고 그래?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철현아 자? 그러니까 아니요. 왜 친구들이 없어? 그러니까는 또 대답이 없더래요. 불을 켰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애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철현아 너 앉아봐. 애를 앉혔대요. 철현아 너 친구 없어?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만히 있더래요. 아이고 그 유치원은 어디 다녔어? 그러니까는 그러더래요. 애기가 그냥 아니 왜 그래? 유치원 어디 다녔어? 친구들하고 뭐 유치원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안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학교는 안 갔어요. 아니 너 그러면 철현아 뭐 유치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갔어? 그러니까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애가.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왜 삼촌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혼낸대? 어른들이 막 혼낸다고 했어? 눈치껏 애기를 이제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애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뭔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아빠가 철현이 너 지금 돌보라고 삼촌 이렇게 해줬는데 삼촌 다 알고 있는데 뭘. 삼촌은 너하고 친구가 되려고 온 사람인데 삼촌하고 놀자 얘기해봐.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애가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대답을 듣고 불을 끄고 이제 누워서 자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혼란스럽더래요. 철현이는 이 집을 나간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철현이란 애는 본인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이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러면은 당연히 유치원도 안 갔을 거고 당연히 학교도 안 갔을 거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심지어 같이 밥도 안 먹는데요. 예. 본인은 밥도 따로 먹었대요. 심지어. 어휴 이게 뭐지? 애가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어문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런 애 치고는 너무 토실토실하니 잘 먹였잖아. 아유, 근데 굳이 이건 사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혼란스럽네. 왜냐면 애 눈빛이 이게 조금 머리가 잘못된 애 눈빛은 아니었대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자고 일어나서 애기랑 또 놀아주는데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가 막 누르더래요. 근데 애기랑 바깥에 있었잖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여자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이 이렇게 뒤에 세우고 가가지고 떵 하고 대문을 열어줬대요. 이게 대문이 떵 하고 열리니까 철현이가 뒤로 한 5발자국 물러나더래요. 이거 진짜 집 밖으로 나가본 적 없나 보네. 문을 딱 여니까 여자 2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 믿고 천국 가세요. 그분들이시더래요. 좋은 말씀 전파하러 왔다고. 아이고 아니다고 갈 길 가셔요. 그러고 있는데 여자분 중에 한 명이 어머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왜 저러는 거요? 가셔요. 그러니까는 아저씨 잠깐만요 하면서 닫히는 대문을 막 몸으로 막더래요. 여자분이. 그러면서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아저씨 애 데리고 병원이나 가봐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미친 여자들이 가! 들어오지 말고 하면서 막 밀어내고 문을 탁 닫았대요. 예. 그리고 아유 철현아 놀랬지? 들어가자. 철현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유 뭔 개소리를 저렇게 신명나게 하는 거야 여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철현이랑 또 이렇게 놀아주고 뭐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또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낮이니까 일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잖아요. 아주머니가 이제 나가셨대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집 안에 있었고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는 경찰분들이 오셨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오셨던 여성분들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경찰들하고 약간 실랑이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나갔대요. 또 남자니까. 아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들어가요! 막 긁더래요. 저 아줌마가 뭐 말 한마디 없다가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경찰들이 본인을 보더니 힘으로 이 아주머니를 밀치고 약간 들어오더래요. 본인한테 막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신고 내용하고 일치하는데 애는 어디 있습니까?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아유 누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딱 본인한테 아니 그 본인 신상명세 말해보시라고. 누구냐고 막 하면서 수첩에다 이제 본인 막 적고 경관 한 분은 이게 뭐 사실은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뭐 옛날이니까 뭘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황급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나오시더래요. 철현이가 같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경관분들 표정이 충격적이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일해주는 아줌마는 됐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고 뭔 꼴인가 하더니 본인하고 철현이를 데리고 경찰차에 태우더랍니다. 아니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타야 되냐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자고. 가서 그래가지고 둘이 갔대요. 근처에 있는 이제 그땐 파출소죠. 파출소에 가가지고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경찰분들이 본인을 미친놈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래요. 아이 뭔 소리냐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 똘비가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씨 화장실 가고 거울이나 보고 와 이 사람아 하고 막 본인한테 호통을 치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장님 집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화장실에도 어느 곳에도.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있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세수도 한번 할 겸 거울을 딱 보는데 본인이 피칠갑을 하고 있더래요. 피칠갑을. 그러니까 이게 빨간 피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피가 이렇게 어디에 묻으면은 거먹게 굳잖아요. 그런 모양새였대요 본인이. 그걸 보고 본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손이 부르부르 떨리더래요.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나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거울을 봤지? 산에 가기 전에 그 친구 집에서 나왔을 때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그 이후로 거울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매일 세수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팔에 얼굴에 머리도 막 떡져 있고 검게. 경찰들이 놀랄만 하더래요. 그래서 황급히 나갔대요. 딱 나가니까 철현이가 토실토실한 애였잖아요. 근데 철현이를 나가서 보니까는 애가 뼈만 앙상한데 배만 볼록 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는 그 왔던 여성분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신고를 왜 했나 이해가 되더래요. 똘비가 이제 생각을 했대요. 이거 뭔가 지금 내가 잘못 얽혔다. 이거 내가 머리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파출소 전화로. 아버지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전화하게 대놓고 소리란 소리 다 지르시더니 오셨대요. 삼촌 한 명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하고 쭉 쓰고 하는데 일단은 그 가정부 아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가정부 아주머니는 완전히 입을 닫고 있었대요. 그냥 대놓고 경찰이 묻는데도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있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더니 사장님이 어딜 가더래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경찰분들이 돌아가시라고 빌더래요. 그러니까 눈칫밥으로 뭘 느꼈냐? 조금 위에 분들을 만나가지고 옛날이니까요.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옛날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최민식님 내가 임마 네 서장하고 임마 그 있잖아요. 예. 그 느낌. 황급하게 그냥 다 돌려보내더래요. 여기 철현이 너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똘비 씨도 갈 길 가시고 파출부 아주머니도 갈 길 가시고 이게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는 식으로. 근데 똘비가 일단은 파출소에서 씻긴 씻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 저 애기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저거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더 이상 얽히지 말고 가자.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저 애랑 지금 4일 5일을 같이 있었다고. 아빠 저 꼬맹이 저 상태 보라고. 저거 어떻게 애는 살리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다른 사람 일에 그렇게 간섭하고 하는 거 아니야. 도시에서는. 이놈이 맛있도 뭘 모르고 가자 임마 막 그러시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요. 나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본인 귓밤을 치고 머리를 때리고 막 그러면서 끄집고 가더래요. 예. 그래서 일단 아버지 차를 탔대요. 아버지가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뭐 산부터 시작해서 그 산이 어디냐 너 길은 알겠냐. 그러니까는 뭐 알 것 같다고 가보자고. 아버지랑 쭉 거기까지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머물렀던 집 보여주고 아버지랑 걸어서 그 산 올라가가지고 근데 움막이 없더래요. 이제는 야전 텐트 같은 게 없어갖고 저쪽 야전 텐트 같은 게 저 밑에 땅 골라진 거 보이죠? 저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똘비는 이제 아버지한테 막 밤새도록 졸랐대요. 저 애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뭐 경찰이든 아니면 뭐 누구든 아는 사람 없냐. 저거는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쩐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좀 단호하셨대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시점을 아버지로 바꿀게요. 아버지가 이제 똘비가 그렇게 쪼르고 뭐 나발을 치는데 아버지가 열이 안 받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멍꼬를 당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래도 동네에서 도시물 좀 먹고 똘똘하다는 놈 2놈을 데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수소문을 했대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지역사회예요. 어차피 한두 달이 건너면요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나와요. 파악을 해보니까 건설 쪽 사업을 꽤나 크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자수성가 타입이었고 그랬구나. 그리고 똘비가 그 산에서 3일 동안 머물렀던 곳 거기를 이제 가본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여기 이게 산삼밭이냐? 그러니까는 형님 글쎄요 우리도 저기 논농사만 지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산삼이 날 자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여기 이게 돌탑이냐 이게 뭐냐 이것들은 뭐야? 그러니까는 글쎄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음침하네요 여기. 그러니까는 그지 대낮인데도 햇빛도 잘 안 된다. 야 일단 내려가갖고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이제 수소문을 시작한 거예요. 저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절이 있었어요. 돌탑들이 막 있던데. 그러니까는 뭐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얻어 걸린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한 갑 드렸대요. 양담배를. 아시죠? 지금은 별로 구분이 없으면 그때만 해도 국산 담배, 양담배 차이 컸습니다. 예. 시골에선 양담배 구하기 힘드니까 양담배 하나 드리면서 저기 저쪽에 그 돌무덤 아시죠?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돌 탑이 아니고 돌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게 탑들이 아니고 다 하나하나가 무덤이래요. 그게 무덤이었습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왜 그런 데다가 돌을 그렇게 무덤을 놓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쪽 지역에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은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인이 나이가 먹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크게 치르고 그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땅을 깊이 파죠. 그렇겠죠. 생각보다 깊이 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다든가 아니면 진짜 어릴 때 하늘나라로 가면은 이게 장례를 그렇게 치르기가 어렵대요. 그렇게 깊이 파기도 글고. 애장터네. 예. 그러면 애를 이렇게 적당히 파서 묻잖아요. 여우가 제일 먼저 와서 땅을 파고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얘가 못 뜯어먹게 하려고 이렇게 살짝 파서 거기다 놓고 큰 돌로 위를 쌓는 거예요. 네. 훼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그게 있는 거도만요. 거기가 그런 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거 뭔가 느낌이 더럽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쉬운 얘기로 무당집을 간 거예요. 내 아들이 정신이 횟가닥 나갔었다. 근데 어디서 며칠을 머물렀었고 거기가 그런 터라고 하고 또 그 사장이라는 놈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산에서 만났던 애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하는데 걔는 귀신이 아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았다.
그랬더니 이제 무당 데리고 그 산 터도 보여주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이거 전형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쉬운 얘기로 뭐 액바지 이런 게 아니고요. 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재물로. 그러니까 좀 민감한 얘기죠. 근다고 애기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래요. 그냥 얘를 쭉 키운대요. 그냥 애를 쭉 키우면서 안 좋은 것들이 다 얘한테 붙게꼬로 하는 건데 쉬운 얘기로 귀신을 갖다가 넣고 모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로 미신이고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수성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미신적인 본인이 용암을 체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지금 신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들한테는 이거 뭐 해가 없겠냐 얘기를 하니까는 그 아들 위해서는 굿 한번 하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조금 용암무당 여러 명, 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니까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그 돌 무덤 있잖아요. 거기를 무당을 3명인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굿을 진짜 크게 버리고 그 돌무덤을 치우면은 거기서 그 뼈들이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대요, 진짜로. 그러면 다 수습해갖고 화장해주고 거기 있는 돌을 1톤 트럭에다가 진짜로 인부 여러 명 사가지고 날라가지고 그 무당 얘기해줬대요. 배 타고 바다에 나가 다 던지라고. 그래갖고 바다에다 다 던졌대요, 그 돌들을. 이 돈 진짜 많이 들었대요. 그렇게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도 그 돌 무덤이 그렇게 안 보인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 했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어요. 이제 다시 시점을 똘비로 옮겨볼게요. 똘비는 이제 아버지한테 열심히 그 애기 좀 어떻게 도와주라고 울부짖는데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을 나가시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뭐 무당 불러서 굿도 했고 그 자리 다 했고 원래 그 자리가 먼 터였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애기는 어떻게 하셨냐니까 애기도 잘 처리해줬다고 걱정 말라고. 다른 삼촌으로 물으니까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끝끝내 그 애기가 어디로 갔냐 물어봐도 안 알려주시더래요. 네. 그냥 뭐 시설로 갔다. 그럼 그 시설 어딘지 알려줘라. 나 동생처럼 내가 좀 돕고 싶다. 근데 안 알려주더래요, 끝까지. 그리고 나서 본인 똘비가 30이 넘어서 결혼해서 아기가 이제 나왔고요. 네. 아버지가 이제 본인한테 그러더래요. 이제 너도 어른이다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버지, 나도 어른이니까 말 좀 해보시라고. 그때 그 꼬맹이는 어디로 갔냐고. 아버지 그 꼬맹이 도와준 건 맞냐고. 나 솔직히 죄책감이 든다. 아버지가 안 도와줬을까봐.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도와주셨대요. 네. 도와주셨는데 한참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다가 어렵게 말씀을 딱 하시더래요. 걔는 원래 오래 살 팔자 애가 아니었다고. 예. 그런 애를 아마 데려다 그렇게 한 것 같다. 실제로 그 집에 호적에도 안 올렸었다, 그 애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그 애는 빼냈고, 그래서 그 애기 어디 갔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애가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대요. 당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돈 좀 많이 쓴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한테 애기를 맡겼대요. 이거 아니면 애기 죽는다고 바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는 잘 크고 있냐니까 아버지가. 그건 모르겠고 그 무당이 그 나쁜 무당은 아니다고. 그러니까는 뭐 스님이 됐건 아니면 거기서 뭐 잘했든 아무튼 아버지가 거기까지는 했다. 그리고 더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다, 세상에는. 근데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데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똘비가. 네. 그 꼬맹이가 그 집에서 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겠구나. 방송에서 차마 입으로 못 담을 만한 그런 시간들을. 네. 그래가지고 이런 희한한 사건을 하나 겪은 걸 들어가지고 제가 거기도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 오셨잖아요. 지금은요, 비포장이긴 하지만 승용차가 다닐 수 있게끔 길은 닦아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 코스가 불과 근 30년 전이죠. 그때는 여긴 차가 못 들어갔대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3번째 사진 보면은 공터 뒤로 살짝 보이는데 거기 안쪽으로 걸어가면 이렇게 내려가진 곳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일단은 궁금해갖고 갔다 와봤죠. 찍어주신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맑고 되게 산도 되게 산세가 있고 근데 네. 여기 비포장길이 있어요. 일단 가드도 여기가 있고. 해발이 한 800m 돼요. 예. 엄청 깊은 산속이에요, 거기가. 예.
지금 우리 21세기에 들어가도 정말 깊은 곳인데 30년 전에는 아, 장난 아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오. 근데 제가 갔을 때 느낌은 전혀 무섭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 해도 잘 드네. 이거 사진 보니까. 볕도 너무 잘 들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런데 뭐 근데 그 뒤쪽으로 살짝 가보면은 이제 물론 산이니까 이렇게 네. 그늘이 많이 지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는 해봤죠. 아 이거 너무 산세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럴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길이 크게 뚫리면서 이게 산세가 바뀌어서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 다니는 외길일 때는 그 느낌 아니었다고 거기가.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길 따라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지점에도 마을이 있거든요 지금도. 네. 근데 제가 아 마을 가가지고 수소문은 못 하겠다. 아, 뭐, 솔직히- 거기까지는, 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여기가 그런 터였냐 이거 예. 물어보곤 싶은데 그것까지는 못 하겠고 그냥 가봤죠. 가가지고 그러면, 한번. 그, 아까 이야기 나온 그 얼굴에 피가 굳은 그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기로는 본인도 뭔가 횟가닥 했던 거예요. 예. 본인도 멘탈이 그러니까 거기 산에서 3일을 머무르는 동안 네. 본인도 뭔가에 씌였었단 소리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왜 산에서 거기서 3일을 데리고 있다가 집으로 왔냐면은 예. 애장터에서 그 똘비 몸에다가 담아서 옮긴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아.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똘비가. 예. 그러면서 사장님 집에 와서 뭐 양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걔한테 넣는 것까지 해주는 본인은 매개체? 예. 아, 그거죠. 그러니까는 산에서 머무르게 시키면서 그 터에서 몸에다 실어서 나른 거죠. 진짜로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서운 이야기 아니면 뭐 시들모에서 좀 듣던 예. 그런 일들을 그냥 진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네요. 근데 이게 저는 네.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네. 이분이 지금은 제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옛날부터 뭔가 이런 무속적인 거에 빠지면서 사람이 성공을 했나 봐요. 아, 예. 그러면은 사람이 못 태어나온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 기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선을 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맞아 떨어지게 되면 맹신이 되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니까 뭐든 간에. 그렇죠. 예. 아, 오늘 저도 돌비님 만나고 네. 맹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참 아,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괜찮지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맹신하면 좀 위험한데 아 그러면 돌비 공포 라디오와 그리고 돌비를 맹신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돌맨 아무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자고요. 아 그럼요. 예. 아이고. 늘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 꼬마님을 또 믿는 것 또한 괜찮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동맨도 함께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꼬마님. 감사합니다. 네, 동맨. 돌맨. 자, 일단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건 다 괜찮다고 저는 다 공증받고 어디서 공증해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증 받았고 그래서 다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곳에 가서 찍어오신 거예요, 진짜 실제 마지막 사진은. 그래서 이렇게 저는 딱 봤을 때 되게 좋은데요, 뭔가 이랬는데 근데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줄은 상상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는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